안녕하세요. 제가 석 달 전부터 추석을 전후로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두세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맞췄는지 아세요? 각종 데이터와 경제 뉴스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알았을까요? 아니요. 전 귀찮아서 그런 걸 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축적하지 않고는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생도 그렇지만 주식 투자도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업료를 지불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싫으면 주식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싫어서 잔머리를 굴리면 주식 사기꾼들에게 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해야 합니다. 모두 여러분의 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닥에서 아무도 믿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오직 믿어야 할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전 사실 이번 조정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셧다운 문제나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 잠잠했던 문제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11월 말일까지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라도 폭락이 나올 때마다 이삭을 줍듯이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2, 3년 후를 생각한다면 이번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떨거나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100년에 한번 나올 만한 2007년 미국 금융위기도 고작 1년 정도 조정한 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어떤 주식을 언제 어떻게 매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죠. 따라서 평소 투자할 주식을 발굴하고 매수 계획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조정장이나 하락장은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역발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두렵고 무서워서 거들떠보지 않을 때 주식 투자를 해야 먹을 것도 많고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전해 보이고 더 오를 것 같고 돈이 될 것 같을 때 주식 투자를 해서는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여윳돈으로 조정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며 분산 투자를 해왔다면 조정장이든 하락장이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고 곧 써야 할 돈으로 고점에서 추격 매수나 뇌동매매로 올인이나 몰빵을 했다면 조정장이나 하락장은 악몽이 되는 거죠. 그럼 조정장과 하락장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조정장과 하락장이 두렵고 무서운 분들은 일단 반등이 나올 때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정장과 하락장이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 탐욕을 부렸기 때문일 테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조정할 때마다 여윳돈으로 조금씩 이삭을 줍듯이 사모아가면 됩니다. 지금 부정적인 뉴스로 온통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뉴스 헤드라인이나 썸네일만 보고 자세히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한 정보들이 대부분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매수할 타이밍을 놓치게 될 확률만 높아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뉴스와 떨어지는 주가를 접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 동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부정적인 생각을 상쇄시킬 수 있는 최면요법이 필요합니다. 주식 대가들이 쓴 책을 읽으면 마음을 다잡는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곁에 두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경처럼 읽으세요. 또한 과거 조정장이나 하락장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을 상쇄시켜 주리라고 봅니다. 모두 긍정적일 때 부정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두 부정적일 때 긍정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일상의 논리와 주식 투자의 논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상의 논리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점에 물리거나 털리는 게 아닐까 합니다. 주식 격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탐욕 때문에 소의 젖을 계속 잡아야 우유가 아닌 피고름이 나올 뿐이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의식과 본능은 만족을 모르니까요. 따라서 하루하루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을 통해 탐욕을 절제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누가 굳이 그런 미친 짓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꼴리는 대로 사는 게 편한데 말이죠. 본능을 역행해서 괜히 에너지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 0.78명에서 올해 0.7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꼴찌 수준의 출산율이죠. 제가 10년 전부터 염려하던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 10년간의 급속한 출산율 저하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연관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최근 그게 밝혀졌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집값이 오르는 것과는 반대로 출산율은 하락한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젠 부자가 아닌 이상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당연히 출산율은 구조적으로 매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텔에서 애 낳고 살림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첫 출산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상당 부분 아파트 가격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결혼 정년기의 미혼 남녀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뭘까요? 전 집이라고 봅니다. 정확히는 아파트죠. 이러나 저러나 일단 집이 확보가 되어야 결혼을 결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웬만해서는 일반인이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걸 정부나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에서는 몰랐을까요? 이미 10년 전에 고졸학력이 전부인 저 같은 사람도 예측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냥 수수방관한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국가와 민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말입니다. 나만 잘 처먹고 나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다들 공동체의 이익 같은 건 안중에도 없으니까요. 바로 탐욕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밝혔듯이 탐욕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 합니다. 분명히 아파트 가격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 문제의 상당수가 아파트와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각종 비리, 가계부채, 소비침체, 저출산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질질 끌어봐야 더 큰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IMF 때처럼 싹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겠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탐욕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인 것을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주식도 조정을 거쳐야 악성 매물이 정리되고 폭등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아파트 가격의 조정은 필수라고 봅니다. 이제 본래의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의 아파트에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탐욕 때문에 고점에 물려서 발버둥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